이것을 계산해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천지 교인들을 위주로 대구에서 확진자가 급증한 상황에 대해서 우려되는 3가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신천지 종교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한 코로나 확산 현황입니다. 2020년 1월 9일 대한민국 확진자가 최초로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 2월 16일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26번 확진자가 최초로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 2월 22일 현재 확진자는 433명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려되는 점은 신천지 교인 중 처음 감염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서 감염된 것일까요? 들어가기에 앞서 이분은 아마도 31번 확진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최초 확진자와 최초 감염자는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최초 감염자가 누구로부터 감염되었는지에 대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 외국인으로부터와 내국인으로부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으로부터 전파받는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 감염자가 해외에 가서 전파를 받는 경우와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전염받는 경우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천지 최초 감염자가 중국을 방문해서 감염된 후 귀국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대한민국 방역 체계는 이분이 한국에 귀국했을 때 감염 가능성을 인지하고 대처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으므로 방역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럼 다음의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최초 확진자가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으로부터 전염을 받은 것이라면 이 경우 대한민국 방역체계는 이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했을 때 감염 가능성을 인지하고 대처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으므로 방역에 실패하였습니다. 결국 2가지 모두 방역을 실패한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으로부터 감염되었다면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았을 때 대한민국 방역체계는 방역에 실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내국인으로부터 감염된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국인으로부터 감염을 되었다면 기존에 있는 내국인 확진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알 수 없습니다. 결국 내국인 중 확진자가 아닌 제3의 미확인 감염자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한민국 방역체계는 모든 감염자를 검사해서 확진자로 분리하고 대처했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2가지 모두 방역에 실패한 것입니다. 최초 감염자가 누구로부터 감염되었는지에 대해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본 결과 대한민국 방역체계가 방역에 실패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26번 확진자가 발생한 당시에 대한민국 방역체계가 방역에 실패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천지 최초 감염자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다는 것을 통해 대한민국 방역체계가 실패했다는 우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2번째로 우려되는 부분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널리 확산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신천지 교인들 간의 전염이 어떻게 순식간에 확산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천지 교인들은 예배하는 시간 동안 실내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실내는 바이러스가 순환되므로 실외보다 더 전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번째 특징은 신천지 교인들은 많은 사람들과 접촉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포교 활동 등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만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일반인들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도 신천지 교인과 비슷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 성당 등 다른 종교 활동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공간을 공유하게 되므로 바이러스의 확산을 용이하게 합니다. 다음으로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오히려 더 오랜 시간 함께 있게 되므로 전파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하철이 있습니다. 지하철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므로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식당도 있습니다.
식당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하므로 전파 위험이 더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실내가 아니더라도 시장, 마트 등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집회, 관광 등이 있습니다. 실외에서는 실내만큼 전파의 위험성은 높지 않겠지만 감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인들과 신천지 교인들은 크게 다르지 않은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회 내에서도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특히 지하철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므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더 많은 감염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신천지 교인들을 점수 검사한 뒤 결과를 보고 더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교회 실내에서 1000명이 동시에 예배를 한 후 10%에게 전파되어 100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이 중 한 명이 확진이 됩니다. 그렇다면 방역당국은 이 확진자가 신천지 교인인 것을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교인 1000명 전원에 대해서 검사를 수행합니다. 그럼 검사를 통해서 감염자 중 100%인 확진자 100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비슷한 상황을 다시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만 바뀌어서 지하철 실내에서 1000명이 동시에 탑승을 한 후 10%에게 전파되어 100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중 한 명이 확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하철 동승자 1000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검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확진자는 1명에 불과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확진자 수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비율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 10,000명은 이미 검사를 100% 가까이 받았습니다. 만약 이 중에 1%인 100명이 확진되었다면 전체 감염 비율을 1%로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대한민국 전체 5천만 명의 검사 비율은 1% 내에 불과합니다. 만약 신천지 교인의 감염률 1%가 대한민국 전체 감염률과 비슷하다고 생각해보면 이미 50만 명의 감염자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 감염자들이 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확진자가 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확진자 이외에도 많은 감염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계산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결론. 신천지 교인의 최초 감염자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의 방역막이 뚫렸다는 것을 증명한다. 지하철, 학교, 교회 등 신천지에서 전염을 유발한 비슷한 활동에 일반 사람들도 모두 노출되어 있다.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많은 것은 검사를 실시하여서 그런 것일 가능성이 높고 사회 일반에도 더 많은 미확진 감염자가 이미 존재할 것이다. 이는 신천지 교인과 나머지 국민의 감염률 자체가 다른 게 아니라 검사 비율만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채널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쉽게 생각해보는 새로운 채널입니다. 알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